예, 그 대무역법 9장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앞장에 이어서 제8조부터요. 전문무역 상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전문무역 상사의 지정 및 지원 되어 습니다. 산업 통상의 진흥을 위한 이제 2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장 개척, 그 다음에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 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무역 상사. 이 전문무역 상사 제도는 한번 폐지되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죠. 원래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문무역 상사 이 제도가 있어서 종합무역 상사 뭐 이렇게 나누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감류, 을류 뭐 지금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의미는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그 영업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건설업에 보면은 여러분들 종합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큰 이제 아파트나 대단지 같은 걸 이제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또 전문 건설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 그 아파트 중에서도 뭐 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계라든지 그다음 도배라든지 창호라든지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또 전문 무역 상사 전문 건설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무역 상사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한번 폐지되었다가 민간 부분으로 이양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민간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즉 이 전문무역 상사 제도도 사실은 중소기업들,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종합적으로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 중소기업들의 물건을 이제 수출해주고, 그죠? 그게 수수료나 이제 나머지 마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 재정적인 뭐 어떤 부담도 많고, 그래서 다시 이걸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전문무역 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은 이제 시행령입니다. 법률이 대무역법이 있으면 그 대무역법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자원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 상사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즉 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격이란 것이 또 그 당시에는 맞아도 또 이후에 그 자격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정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당시에 뭐 기망을 해가지고 속여서 했거나 이럴 때는, 그죠?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취소해야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죠? 취소해야 한다는 강행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보고 보완을 요구하고 그 보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보고 이제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문에 보아서 취소해야 한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관한 조약을 이행을 위한 자료 제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단체로부터 그 자료들을 실제 실무적인 자료라든지 현실적인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모두 해당 기관들이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그 자료에는 반드시 기업의 어떤 경영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죠?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목적으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되풀이 안 해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예는 우리가 다른 이제 예문을 통해서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조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들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화물관리법상에서 규율하는 이런 법들도 이런 규정들도 수출과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돼서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무역 거래자는 대외 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쵸? 뭐 한국에서 거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외 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으로 거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출입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의 제한 등이죠. 11조. 결국은 이제 이게 대외무역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죠. 그죠? 컨트롤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물품들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한다. 즉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합니다. 다음 사항을 위해서 어떤 경우냐면요.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죠? 필요하다고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자원의 보호, 그죠? 그래서 생물자원의 보호라는 것이 이제 희귀 생물들, 멸종식물들, 이런 것들, 그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죠. 교육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을 정진하기 위해서고, 그죠? 그 다음에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조금 있는 걸 갖다가 외국에 바로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잘 해줍니다. 생물자원, 교육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정진, 그죠?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방위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료들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외국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제한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통상, 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죠? 뭐, 통상이란 것이 이제, 뭐, 금지 조치를 하거나, 그죠? 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죠. 그죠?
자, 그래서 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네요.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들 있죠. 물품 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죠?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외를 두고 있다. 승인을, 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하고요.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하기 위한 물품들, 그죠? 물품들, 이제 이건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이제 수입 또는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이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예시적인 거를 잘 이제 나중에 봐야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1조입니다. 수출입 제한 등.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 제8항에 따라 수입 승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것 경우도 포함된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죠? 수입 또는 수출 승인 받은 것은 1년마다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1년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좀 더 내려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 조건, 그죠? 인도 조건이 예를 들어서 조금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물건이 이제 수급이 잘 되는 건지, 잘 안 되는 건지, 수급이 잘 되면은 빠른 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안 되면은 1년 돼 있는데 6개월 정도 돼서 선적해버리고 하면 거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이 돼야 되겠죠. 제3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년 내에서, 즉 이거를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죠? 1년 내에 다시 1년 내에서 승인을 받아 연장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제 그 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그 유효기간은 이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죠? 유효기간도 달리 할 수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장할 때는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입의 제한입니다. 자,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상황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면 된다. 자, 이게 사항 변경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은요, 승인 이제 이런 조건에서 승인해라 했는데 그 조건 중에서 상황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설금리 해서는 안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 그래서 이 경미한 거하고 그다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 다시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항과 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자의
지역 등을 한정할 수가 있다. 그죠? 당연히 한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은 수량도, 금액도, 그죠?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 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고 7항을 보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항부터 6항까지 규정에 따른 제한, 금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된다. 당연히 공고해야 되겠죠. 공고해야 된다. 자, 제19조 또는 32조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거나, 그죠? 수출 승인을 받은 자는 2항에 따른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출, 뒤에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조나 32조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거나 수출 승인을 받은 자는 아까 이야기에 따른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제2항에 따른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항이라는 것은 이제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죠. 다만 자, 긴급히 처리하는 물품 등과 그 밖의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하기 위한 물품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들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즉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19항에 대해서 수입 허가를 받은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고입니다. 자, 통합공고라는 게 뭐냐 하면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출 수입 요령을 제한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 수입 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1호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각 개별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부처에서 관련되는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품이라든지 각 부처들이 다 틀립니다. 이러한 이제 농림수산부에서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러한 각 부처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수입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수출 수입에 대한 수입할 수 없다, 수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각 부처들이 그러한 규정들은 또 각 개별법들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어떤 수입 수출의 어떤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신설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의논하고 또 이게 대한 어떤 조치를 갖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출받은 수입 그다음 수출 요령을 통합하여서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이걸 일률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일일이 막 찾아다니면서 이건 어떻게 되나, 이 부분 이건 수입이 되나 수출이 되나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개별 법률 또는 각 부처의 어떤 이런 수출 수입에 관한 요령이 변경될 경우에, 그죠? 변경될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통합적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조를 봅니다. 13조는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품들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들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품들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 무역대금 관련되는 거 이런 것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서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4조입니다.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 그죠? 이 제11조 2항 단서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수출입 승인, 수출하고 수입한 승인 면제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 이거는 이제 면제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5조. 과학적 무역 업무의 체계기반 구축입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품들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무역 통계 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 체계 등 과학적 무역 업무의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죠? 뭐 과학적 무역 업무는 통계될 수 있도록 뭐 EDI 시스템 같은 것을, 그죠? 이걸 구축을 해서 뭐 실시간적으로 수출 거래가 이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그죠? 체계적인 문서, 전자문서 교환 등 과학적인 무역 처리 기반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조. 자, 보면은 다시 2항을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 업무의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 기록 등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해야 된다. 그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통계, 그죠?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1항과 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수출입 정보.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협조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그죠? 목적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1항과 2항에 따라 구축된 아까 전자 시스템이죠.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죠? 뭐 자기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얼마나 들어왔는지, 수산물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원자재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걸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의 장관들도 또 어떤 파르시를 그죠? 그런 정책을 만들고 수급에 관한 어떤 조정을 하고 이런 법률을 제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뭐 세관을 통하면 일단은 뭡니까? 수입 가격도 나오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과학적 무역 업무 처리 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그죠? 서로가 통계를 이용하고 그것을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조 볼게요. 16조는 이제 외화획동용 원료, 16조부터는 외화획동용 원료 규제의 수입과 구매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조 외화획동용 원료 기재의 수입 승인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죠.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원료 기재라고 이제 향후에 이제 명칭을 한다면 수입에 대해서는
11조 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11조 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다만 국산 원료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조 6항을 한번 다시 가봅니다. 11조 6항. 11조 6항. 자, 조금 그거 해서. 자, 11조는 수출입의 제한입니다. 그죠? 수출입의 제한인데, 그 보면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항과 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산업통상부 장관이 또 이게 전횡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여지를 갖다가 이제 배제를 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원료 부분들은 수출에 아주 바로 이제 직결되는 거니까 이러한 이제 마찰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이 규정을 원료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배제하도록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 금액, 그 다음에 규격, 수출 또는 수입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11조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1조는 이제 금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6조를 했었죠. 다시. 16조부터는 우리가 이제 원자재에 관한 겁니다. 원자재에 관한 것들을 이제 16조부터 나타내고 있죠. 자, 자, 그 다음에 자, 16조 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자,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16조 6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제한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국산 원료 기재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국산 원료를 추진 그래서 그거는 좀 이것도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국산 원료 그 다음에 국산 기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제 1항에 따른 원료 기자재의 범위 및 등록 및 수량을 정하여 자, 뭐에 제 1항에 따른 아까 있죠.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됐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했는데요. 이제 요럴 때는 바로 기자재의 범위, 원료, 품목, 수량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공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계속, 즉, 1항에 따라 원료 기자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 획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외화 획득 안 하면은 이거는 외화 획득을 하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겁니다. 그죠? 그 규제를 완화를 시킨 거죠. 자, 그다음 외화 획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죠?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 획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 그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거 외화 획득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 획득의 범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7조 되어 있습니다.
외화활동용 원료 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16조 1항에 따라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까 조금 전에 앞에 그거죠. 16조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뭡니까? 부득이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외화획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도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예외 조항이 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승인받지 않아도 되고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목적 외로 사용되어도 이거는 미리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원료 기재, 그 원료의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원자재를 외화활동용 원료를 사용하여도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7조입니다. 외화활동용 원료 기자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중에 이제 2항을 봅니다. 16조 1항에 따라 수입한 원료 기자재 또는 그 원료 기자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당초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는, 그죠? 양도하는 자와 양수하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사람의 양도 또는 양도할 때는 그 양도하는 사람 또 양수하는 사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트래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트래킹이 돼야 된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기재 또는 원료 기재로 제도된 물품에 대해서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양도를 하더라도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제2항에 따라 원료 기재 또는 원료 기재로 제도된 물품 등의 양수한 자에 관해서는 제 16조 3항 제 4항이 준용된다.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야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조 3항 사항 다시 한번 봅시다. 16조 3항 사항 준용된다 했는데요. 여기 있네요. 16조 3항 보면은, 자,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수입에 대항하는 외화 획득을 해야 되고, 당연히 외화 획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화 획득의 범위 대통령으로 정한다. 여기 따라야 된다. 양수를 받은 자도 그 목적은 외화 획득용이기 때문에 외화 획득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범위, 이행기간,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준용한다는 것은 똑같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확인서의 발급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활동용 원료 기자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자, 0세율입니다.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활동용 원료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물품이잖아요. 수출하는 물품은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죠? 영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면은 영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영세율 적용할 때 국내에서 이제 외화 핵동용 원료를 국내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수출할 겁니다. 그죠? 수출할 것 같으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우리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100만원짜리, 물건 100만원에다가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에 대한 대가인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0% 정도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무엇에 대한 세금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하나 사서 이걸 수출한다고 합시다. 자, 핸드폰을 사서 내가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이 핸드폰을 100만원에 샀어요. 그죠? 근데 이 100만원을 사서 내가 이걸 쓸 수도 있고 학생이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어떤 오너가 이걸 살 수도 있어요. 삼성의 오너가 핸드폰 1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사용했을 때의 그 사람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하고 내가 샀을 때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샀을 때하고 가치는 각각 다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캐파시티가 틀리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 그러면 삼성의 그 오너가 샀을 때는 1억을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샀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매기고 학생들은 그냥 공짜로 해주고 아니면 한 만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을 사서 창출하는 가치는 다 틀리지만 그것을 각각의 개개인의 가치를 찾아서 부과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죠. 그죠? 세무당국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핸드폰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창출되는 가치를 10%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항상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근데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자기가 물건을 살 때마다 그걸 세무서에 가서 그걸 납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신 좀 납부해 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물건을 파니까 물건을 파면서 이득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중에 내가 이거 물건을 삼으로써 가지는 이 가치를 미리 드릴 테니까 대신 좀 판매를 해 주세요. 대신 좀 세무서에 신고를 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이 100만원짜리 물건에는 사실은 10만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부가가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얻는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얻는 그러한 대가, 즉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그 대가에 대한 세금이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이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차지하지 않는 것, 부과하지 않는 걸 갖다 우리가 영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수출할 물건이라면은 이 수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이러한 부품들을 살 때부터 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자, 그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 부품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고 어디입니까? 원래는 내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면 100만원에다가 플러스 10만원을 주고 110만원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파는 사람에게 물건값 100만원과 내가 이것을 씀으로써 얻는 가치인 부가가치 10만원을 줘서 110만원을 줘야지 그 사람들은 110만원을 주면 이제 나한테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은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습니다. 세금 계산서라는 걸 이제 어떤 걸 거냐면 왜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의 의미는 내가
돈을 이제 나의 부가가치를 냈다는 거죠. 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내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2장을 발행합니다. 같은 거죠. 한 장인데 복사본입니다. 한 장은 뭡니까?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저에게 주는 거죠. 사는 사람에게 주고, 한 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팔고, 물건을 100만원치 팔고, 그 사람이 주는 세금, 즉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1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는 징표죠. 자, 그러니까 가져간 사람도 산 사람도 나중에 이걸 신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 사람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에서 보면 복사본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먹지로 해가지고 뒤에 딱 복사가 돼서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들어오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누락이 된 거고, 그건 세금 포탈이 되는 거죠. 이제 보통의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산 사람은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왜 신고합니까? 그걸 신고함으로써 자기의 소득 중에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자, 세금이란 거는 내가 번 거에서 내가 쓴 거를 빼고 나머지를 뭡니까? 나머지가 내 소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어떤 세금을 무는 거거든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업의 법인세란 거는 내가 판 금액 빼기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팔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든 비용이 9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이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보통 한 25% 정도. 그죠? 그러면 2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되도록이면 자기들이 뭐 했다고 해야 됩니까?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이제 그거를 비용을 올리면은 그만큼 자기들 이득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득이 줄어들면 그 이득만큼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건 당연한 이치게 되겠죠.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물을 때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쓴 것이 90만 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쓴 것이 많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샀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내가 샀다는 것은 바로 세금계산서. 아까 조금 전에 내가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의 세금을 내어서 그럼 110만 원을 낸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내가 받음으로써 나는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을 썼다는 게 증명이 돼요. 10만 원 세금이니까 그건 아니고 100만 원을 썼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걸 신고를 하죠. 그럼 나는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낼 세금이 없는 거죠. 만약 그걸 내지 않으면 뭡니까? 나는 100만 원에 대한 뭡니까? 100만 원에 대한 나의 세금을 이제 또 내죠. 개인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에게 다 이제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통 공급자는 세금계산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매출이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매출이 발생됐다면 일단 어쨌든 수익이니까 공급자는 그걸 잘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옛날에 잘 끊어주려 안 했고요. 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도 신고를 안 한 경우.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그거는 세금을 누락한 거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을 누락한 거고, 소득을 누락했다는 결국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거하고 같은 이제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어쨌든 왜냐면 이제 그건 자기 수익이 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쌍방이 다 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세금을 갖다가 파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의 어떤 소득이 누락되는 거고요. 매출이. 그 다음에 결국 매출의 누락이란 거는 자기 전체적인 매출에서 빼기 비용에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즉 매출이 줄어진다는 것은 세금을 포탈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수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수출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입할 때부터 내가 부가세, 즉 내가 이걸 샀다는 거는 증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 비용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세금을 내지는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진 않으니까 파는 사람아 당신은 나한테 세금은 받지는 말아라. 대신 나한테 팔았다는 것만 증명해다오.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무조건 100만 원이면 10%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그걸 수출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야기한 외화획동용 뭐냐면 구매 승인성이라는 거. 구매 승인성. 그게 뭐냐면 외화획동용 구매 승인서를 구매 확인서를 갖다가 은행에서 끊어줍니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끊어줍니다. 즉 누구의 위임을 받아? 산업통상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은행에서 끊어줍니다. 자, 은행에서 이제 그거를 가져가면 은행에 가서 구매 확인서 끊어주세요 하면은 외화획동용 구매 확인서를 갖다가 은행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주면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외화획동용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쪽에 줍니다. 파는 사람한테 우리 요걸 영세율 적용을 받으니까 외화획동 구매승인서를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거하고 같이 신고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휴대폰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10%에 대해 세금 0이라고 적습니다. 세금 0, 부가세 0이라고 적습니다. 부가세 0이라고 적으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요.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뭐냐면, 은행에 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판매자한테 그걸 갖다 주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럼 판매자는 그거 가지고 세무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인 수출업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세무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관세 환급을 받는 거죠. 그죠? 관세 환급을 받는 거지만 관세 환급보다 미리 이제 팔 때마다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관세 환급은 또 이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이제 일단 들어올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수출되니까 우리나라에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 환급을 받는 거고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끊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부가세를 끊지 않고 어떻게 영세율로 해가지고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매 확인서를 발급한다라는 이제 그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무역법에 근거해 가지고 수출업자는 수출을 위한 기자재,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영세율로 한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그 부가세를 내지 않는 근거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은행이 구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수출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떤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즉 파는 사람의 공급자 정보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자 정보를 구입하는 사람 자기 정보를 적어가지고 그걸 은행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급하는 사람에게 자 영세율로 끊어주세요라고 끊게 하고 그 구매 확인서를 그 사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세율로 끊은 그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고요. 또 이제 구입한 수출업자는 또 그것을 이제 다시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하면은 다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걸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구매 확인서를 발행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이제 18조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구매 확인서만 끊고 나서 수출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화획동용 원료 기자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당연히 사후 관리해야 된다. 이거 먼저 나중에 보고 이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죠? 그거를 이제 사후 관리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소위 하는 이제 과학적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겠죠.
자, 1항과 2항에 따른 구매 확인서의 신청 발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구매 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조부터는요.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해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그죠? 국제 수출 통제, 국제 수출 통제, 그죠? 이하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 즉 요겁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의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제한에 필요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고시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소위 하는 전략물자입니다. 적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 그죠? 영향을 낳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하게 통제를 하고 있죠.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그죠? 그래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그죠? 수출 허가 제한에 필요한 물품 등, 그죠? 을 지정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물품들을 우리가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수출에 따른 어느 수출을 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여기 이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수출하려는 자는, 그죠? 이렇게 수출하려는 자는, 그죠?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입니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 다만 방위산업법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기술, 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뭐냐면 수출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방위산업법, 그죠? 방위사업법 따라 방위사업물자 및, 그죠?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죠? 이거 무기 같은 거 수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다. 이런 거죠. 무기 같은 거를 이제 수출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거, 방위사업법을 딱 정해놨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방위사업법이 우선한다는 거죠.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한다는 거죠, 그죠? 방위산업물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한다. 자, 그런 것들은 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물자의 고시 및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허가 등 거죠. 자,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 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이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합니다.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죠? 로부터 외국인에게로의 이전. 자, 왜냐면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또는 뭐냐니까 외국인, 즉 외국인에게로의 뭡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도 되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죠? 이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어떤 경우냐면 국내에서 국외로 되는 것도 있지만요. 국외에서
국외로. 그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혹은 아까 국내는 했죠. 국외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외국인에게로 이전. 이것도 다 여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대량 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 및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그죠? 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것도 좀 굉장히 주상적이죠.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 파괴 무기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그 수출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면 자,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의심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상황허가다 이렇게 상황허가다. 이거는 이제 상황허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통제한다, 전략물자로 분류해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 파괴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그죠? 및 재래식 무기, 그죠? 의 제조 개발 또는 사용 보관 등의 보관동이라는 것은 보관하는 것까지도 된다. 이것도 참 그죠?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 파괴 무기 등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죠? 그 수출이 다음 각호 나오겠죠.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상황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허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봅시다. 전략물자의 어떤 경우인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의심된다. 그죠? 수입하려는 물품 등의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그죠? 엉뚱한 물건을 가지고 온다. 이것도 의심된다라고 봐야 되네.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 구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수입이 안 되네요. 이것도 그렇죠.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이 활용된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사업 경력이 없다 사업 새로 하려는 경우도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이것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도 안 되고,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것도 안 되고, 그죠?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그 물품 수출을 요구하는 것,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수출 요구한다.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설치 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자, 그렇죠. 조금 추상적이고도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하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뭔가를 속이려 하면 설치 보수 교육훈련 서비스를 왜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살 거라면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와서 뭐 가뿐하게 교육을 받겠죠, 그죠?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도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제 하려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A라는 업체가 굉장히 경쟁사인데, 그죠? 그 물품을 갖다가 이제 뭐 자기들이 구입하면은 뭔가 경쟁사들에게 안 파니까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도 뭐 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비즈니스적인 영역에 속하는 건데, 이게 뭐 이거를 전략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로 갖다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로서는 너무 조금 지나친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좀 황당할 수도 있겠죠. 황당할 수도 있겠다. 저런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인 물품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품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해당 물품의 최종 수화인, 즉 수화인이죠. 컨사이니, 즉 최종 물건을 받는 사람이 운송업자인 경우다. 운송업자인 경우. 운송업자가 왜 이거 물건을 받느냐 이거죠. 제조업자가 아니고,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죠? 뭐 무조건 막 그냥 저쪽에 불리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막 그냥 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 그죠?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의 납기일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그죠?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물품의 수송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수송 경로가 벗어난 경우,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입니까? 근데 뭐 세계에서 뭐 사는 곳이 있는데도 다 가는 거죠. 뭐 그게 수송 경로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가는 거죠. 해당 물품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자,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거 진짜 이거 수입국의 재수출 여부라는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죠? 파는 사람이 팔고 나면 사는 사람이 이걸 뭐 어떻게 사용할 건가까지 간섭하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인데,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물건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전략물자에만 그러니까 이게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목적지만 밝히지 않고, 물품에 대한 정보도 밝히지 않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말아라든지, 뭐,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뭐, 좀 다르게 하라든지, 이런 게, 죠 이런 것들 다 의심간다, 이거죠. 의심간다. 뭐 의심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요거는 이제 기업의 뭐 비밀 때문에 그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이런 물건을 뭐 이렇게 자기들이 구입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새로운 뭐 비즈니스에 뛰어들 때 이런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 버리면은 이제 뭐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기도 전에 일단 방해를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물자 20조는 전략물자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 그죠? 거래자는 그죠? 자, 요때는 이제 어떠냐면은 기술 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는, 기술 이전도 포함된다 이거죠.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물품 등의 거래 는 무역거래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관계행정부 장관이 수출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전략물자입니까? 아니면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이러고 상황허가는 아까 그겁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인지, 의심 가는 부분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데에 따라서는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장은 전략물자 관리원장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의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판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황 판정도 상황 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전략물자의 판정입니다. 자,
제2항의 아까 조금 전에 그죠? 물품의 그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등이 전략 물자 또는 제19항 제19조 제3항 19호에 따른 상황 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는 판정을 자체적으로 자가 판정할 수 있다. 자가 판정할 수 있다. 교육받으면 자가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가 판정해서 이 상황 판정을 갖다가 상황 허가인지 뭐 이게 전략 물품에 이거 판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뭡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 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이 각 호에 해당되면 그건 안 됩니다. 상황 판정 스스로 할 수 없고 거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은 자기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경우 물품 등의 무역 거래자는 판정 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전략물자 수입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 그죠? 등록해야 된다. 자, 무슨 알겠죠? 자기 판정할 수 있지만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등록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죠? 기술, 그죠? 그 밖의 기술은 안 됩니다. 기술은 그거는 지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기 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들, 그죠? 거기에 대해 그것만 이제 제외하고는, 그죠? 자,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1조는 이제 삭제가 됐고요. 22조 보겠습니다. 22조 보면은요, 수입 목적, 확인서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 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 목적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수입 목적 확인서 발급이라 이렇게 되죠. 수입 목적 확인서 발급이다. 자, 왜 수입하는지 그 목적을 적은 네, 이것 때문에 수입합니다라는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각 관계 행정기관이죠. 즉 수입 목적 확인 신청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한다. 어떤 경우에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죠?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자의 수입 목적 확인서에 대해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확인서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이하 전략물자 물품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그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을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의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수출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때까지 전략물자의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전략물자의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 일정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23조입니다.
자, 1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등의 무허가 수출 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나 사실을 할 때까지 그 이동을 중지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이동 중지를 할 수 있다. 그죠? 이동 중지를 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을 확인될 때까지라 했어요. 확인될 때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죠?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런데, 그죠? 자, 그리고 전략물자들의 물자 허가를 받아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그죠? 긴급하게, 적법한 것 아니고, 이번에는 적법한 것을 가리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적법하더라도, 그니까, 긴급할 때는 또, 적법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뭡니까? 중지할 수 있고, 긴급할 때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적법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지할 수 있지만, 긴급하게 제한을 필요할 수 있는, 이게 더 세네요. 그죠? 긴급하다. 긴급한 것의 어떤 근거가 뭔지, 기준이 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긴급하거나 적법한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중지할 수 있다. 전략물자 등을 국내 항만이나 항공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 트랜시먼트죠.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 그죠?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 환적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환적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긴급하거나 또는 적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고요. 또 항만이나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에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항만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는 걸 환적이라 합니다. 그죠? 그것을 할 때는 비행기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그죠? 자, 그것도 경유 또는 환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예를 들어서 적국으로 가는 것 또는 국제사회에서 금지하는 금수하는 어떤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금지하는 이런 이제 그런 협정이나 어떤 것들 발효한, 그죠? 국제법이 발효된 이러한 대상 나라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갖다가 할 수 있다. 허가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생크션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핵무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방지해야 된다. 자,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죠? 2항에 따른 이동 중지 조치나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자기 혼자서 하기가 좀 그러면은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죠.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 등의 국가 간 무허가 수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경찰을 동원하든 세관을 동원하든 이렇게
필요하다면 또 군대에서 또 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허가 이걸 하기 위해서 세관만으로만 안 된다면, 그죠?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24조는 전략 물자 등의 중개입니다, 그죠? 자, 전략물자 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이거 중개하는 매매를 위해 중개하는 자는 거죠. 제3국으로. 뭐 또 제3국에서 또 다른 상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관계기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다만, 그죠? 전략물자들은 이전 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고 이거 양이 받았는데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러한 경우는 국제 평화, 안정, 뭐 이런 조약,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규제하는 거니까, 그죠? 이미 뭐 수출국으로부터 그 해당 물건의 수출국으로부터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른 샌크션에 따른 금지 조치에 따른 검수 조치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그죠? 관계기관의 장은 법문에 따라 중개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요. 국제평화 아까 얘기했죠. 안정유지와 국가안보 요 세 개가 국제평화 그다음에 안전유지 국가안보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기준도 똑같은 거죠, 그죠? 국제평화 추상적입니다. 안전유지 국가안보 그죠? 여기에 따라 중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의 보관입니다. 자, 전략물자의 수집을 할 경우에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 5년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20조 2항에 따라 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판정에 관한 서류, 그죠? 이게 전략물자입니까? 아닙니까? 상황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략물자 등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한 자의 경우 수출 허가, 상황 허가, 제23조 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24조에 따른 중개 허가. 아까 조금 전에 다 한 겁니다. 뭐 다시 조물 뒤로 안 가도 되겠죠. 자, 그것들의 그래서 서류 허가는 전부 다 뭐 얼마? 5년간 보관해야 된다.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자, 그 밖의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서류 5년간 보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보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은 보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수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습니다.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출 허가 또는 상황 허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3조 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 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 당연하겠죠, 그거는. 전쟁, 테러 등 국가안보 또는 대량 파괴 무기 등을 이동 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디 가면 바로 가면 무기로 되는데, 무기로 될 수도 있는데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뭐 어느 지역에 뭐 꼭 그 지역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분쟁이 발생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죠?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출 허가를 갖다가 취소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조 보면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가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허가를 받아야,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준수 양을 보면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는, 그죠? 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의 일부라 했습니다. 일부. 저는 다는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입자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춘 무역 거래자다. 그러면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죠.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는 이 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보고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수출 실적, 전략물자의 수출 실적 등을 보고하면 된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이제 한번 보죠. 취소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그죠?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다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 제19조 2항에 따른, 그죠?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9조 3항에 상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까 했죠? 상황 허가를 받지 않고 대상 무슨 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조 2항에 따른 보관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 5년 동안. 그죠? 자, 24조.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허가 받아야 되죠? 자, 보고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안 된다. 그죠? 허가 받아야 될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도 일부에 대해서, 그죠?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일부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다. 19조 2항, 19조 3항. 그죠? 19조 2항과 19조 3항.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9조 2항, 19조 3항. 아까 했었죠. 19조 2항과 19조 3항은 자, 보자. 여기 20조.
자, 19조 2항과 19조 3항.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19조 3항. 그죠? 보면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 파괴 무기와 그 밖의 미사일. 그죠? 요거죠. 사용 또는 보관 용도로, 그러니까 좀 그냥 추상적이라 했죠. 수입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 파괴 무기와 그 운송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수출하는 자는, 그죠?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 파괴 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냐면 의도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겠네요. 19조 3항은 그죠? 이럴 때는 그거 제 2항은 뭐냐면 기술이죠. 기술을 수출하는 자는, 그죠? 반드시 이거는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19조 1항하고 19조 1항은 기술 수출하는 자. 그 다음에 19조 2항은 기술 수출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19조 3항은 뭡니까? 의심이 있거나, 그죠? 의심이 있을 때, 그죠? 이럴 때는,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의심이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파괴 그게 된다. 수입이 이제 그게 된다, 그죠? 자. 자, 이제 그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여기 이제 분량이 좀 많이 돼서 요까지 그냥 수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